안녕하세요. K-팝 레이더 컨퍼런스 음악 생태계의 새로운 조커 틱톡 세션의 진행을 맡은 저는 김윤아고요. 저는 김영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굉장히 좀 멋쩍게 두 사람이 인사를 드렸는데요. 이번 세션은 저와 김영대님이 함께 진행을 하는 세션입니다. 제목 음악 생태계의 새로운 조커 틱톡 어떠세요? 그렇죠. 뭐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듣고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네네.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 세션을 기획하면서 이 음. 틱톡 그리고 또 숏폼 컨텐츠 뭐 플랫폼이라는 것들이 최근에 유행을 타면서 이 음악 생태계 안에서의 여러 가지 흐름을 새로운 흐름을 만들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이 세션을 마련하자고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그렇죠. 혹시 김영대님은 어떠세요? 틱톡이나 숏폼 컨텐츠들 즐기고 계신가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친하지는 않아요. 저희가 친하기엔 좀 어려운 네, 연령대가 돼버렸죠. X세대라 맞습니다. 그렇게 친하지는 않고 오히려 공부하는 마인드고 아.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집에 네. 틱톡을 열심히 사용하고 있는 네. 분이 계세요. 아, 그래갖고 직접 많이 사용하나요? 거의 하루 종일 하는 것 같은데요. 아, 정말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문화의 어떤 소비, 네. 문화를 향유하는 모든 것을 다 틱톡이라는 플랫폼으로 하고 있어서 어, 그게 좀 신기하다고 생각은 했었어요. 실제로 제가 알기도 이제 틱톡이라는 플랫폼 자체가 굉장히 어린 연령대들에게 소구를 많이 한다고 알고 뭐 있거든요. MZ 그 중에서도 Z Z에 가까운, 그쵸? 네, Z에 가깝죠. 그보다 더 어린 세대들에게까지 어필을 많이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우린 X니까 사실 뭐 이렇게 그만 강조하셔도 네.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틱톡이라는 플랫폼이야 계속 주목을 하고 있었지만 확실히 이 가요계와 함께 엮어서 이야기하기에는 작년에 아무 노래 챌린지가 그렇죠. 가장 컸던 네. 것 같아요. 그 전에도 뭐 각종 챌린지는 있었잖아요. 뭐 아이스 버킷 맞아요. 챌린지도 있고 뭐 다양한 챌린지들 또 플랫폼으로 히트한 노래들 같은 것들이 있었지만 국내에서는 확실히 아무 노래 챌린지가 그러니까 아주 큰 히트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챌린지라고 하면 진짜 뭔가를 도전하거나 무슨 어떤 맞습니다. 공익을 위해서 어떤 네. 이벤트를 하거나 이런 거였는데 아무 노래 챌린지는 완전 그런 개념을 완전히 깼죠. 맞습니다. 진짜 그 노래, K-팝의 노래와 이 틱톡이라는 플랫폼이 만나서 사실은 그 엄청난 시너지를 처음으로 맞아요. 제대로 한번 보여준 것이고 그 이후로 사실은 많은 분들이 틱톡이라는 게 있어? 이렇게 이제 알게 되신 분들도 그리고 많았어요. 해외에서만 인기 있는 게 아니었어. 국내에서도 이 틱톡이라는 플랫폼을 그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쓰고 있구나 하고 맞아요. 생각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그렇죠. 자, 오늘 저희가 그런 틱톡과 또 대중음악 생태계 안의 변화를 저희끼리만 얘기하면 또 되게 겉핥기가 될 수 있잖아요. 산업 안에서 진지하게 일하고 계신 분들과 그쵸. 함께 전문적인 대화를 나눠 진짜 전문가들. 네. 우리는 가짜 전문가들. 죄송합니다. 어떤 분들 모셨나요? 오늘은 그래서 네. 두 명의 다른 포지션에 계신 분을 맞습니다. 모셨습니다. 그래서 네. 처음으로 이렇게 직접 소개를 시켜 보도록 하죠. 네. 시켜 보도록 한다는 네. 한 번씩 어느 분부터 할까요? 어느 분부터 가볼까요? 저 먼저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저는 워너뮤직에서 국내 가요랑 K-팝 컨텐츠를 마케팅하고 있는 조신영입니다. 아, 잘 반갑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노트리 대표 프로듀서 황현입니다. 작곡과 와. 프로듀싱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베토벤. 황토벤님 네, 나오셨습니다. 황토벤. 네. 그또 황토벤이라는 별명을 지으신 분이 바로 이분. 아니요, 네. 제가 지은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굉장히 유명한 이제 유명한 이미 별명이었고요. 제가 이제 그것을 받잡아 네, 글을 쓴 적이. 근데 그거 있었죠. 아시죠? 본인은 그 별명 되게 안 좋아하세요? 괜찮아요. 네, 제가 좋아하니까요. 자, 오늘 이렇게 마케팅 쪽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음악을 만들고 있는 창작자분께서 이 새로운 어떤 흐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예정이에요. 흔치 않은 기회일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게 뭐 일하는 사람들은 아름아름 이야기를 할 뿐이지 또 이런 곳에서 좀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할 기회는 드문 것 같아서 오늘 좀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 틱톡이라는 플랫폼 또 숏폼 콘텐츠들을 다루고 계시는지 네. 함께 깊은 곳까지 이야기 나눠주셨으면 아마도 좋겠습니다. 굳이 이렇게 막 생각 안 해보셨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그게 저는 맞아요. 또 재밌는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네. 오늘 뭐 황현님 같은 경우도 네. 우리가 프리 미팅을 했었지만은 맞아요. 그런 게 있었구나 하고 이제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도 되는 것 같아서 아무튼 네. 뭐 재밌는 얘기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한번 두 분께 여쭤보면서 시작을 해보고 싶은데요. 틱톡 어떠세요? 이 틱톡이라는 이 콘텐츠 새로운 플랫폼. 에 대해서 의식하고 계신가요, 평소에?
네, 그럼요. 요즘에 너무 많이 활용되고 있고 저도 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던 플랫폼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거부감보다는 좀 나에게 낯설다? 낯설다, 음. 나에게 맞지 않을 수도 있는 플랫폼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제가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 계속 보고 있고 새로운 컨텐츠가 뭐가 있는지도 보게 되고 또 음악 쪽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BGM이 어떤 BGM이 쓰이고 어떤 사람들의 감정이 이런 BGM을 통해서 이렇게 공유가 되고 사람들에게 나가는지 이런 걸 보면서 되게 흥미롭고 재밌게 지금도 그 잠 들기 전에 계속 맨날 보고 있어요. 역시 인싸야 인싸. 약간 어. 틱톡 중독 상태다.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인싸 역시. 사실 중독성이 굉장히 강한 음. 플랫폼이라는 생각은 그쵸. 확실히 들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틱톡을 참여하지는 않지만 그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졌어요. 네. 처음에 이게 이렇게 막 뭔가 유행처럼 번질 때는 저는 되게 과거에 한 십수년 전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졸던 그 GIF 파일이라고 하죠. 아, 네. 움짤. 움짤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나서 어. 어떤 하나의 놀이 음. 같이 되다가 과거에 있던 곡들이 발굴이 되면서 아. 예를 들면 뭐 사쿠란보 아, 라든지 맞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발굴되면서 네. 막 이렇게 안무 같은 것들을 사람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챌린지하고 이런 걸 보면서 뭔가 그렇다면 음악 쪽에서도 이것을 굉장히 좀 유심히 그런 산업적인 측면에서 네네. 바라볼 수밖에 없겠는 걸 하고 있었을 때쯤에 이제 뭐 아무 노래 챌린지라든지 맞아요.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요즘에는 체감이 많이 되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틱톡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신곡뿐만이 아니라 예전에 히트한 곡들이 요즘 말로 끌올이라고 많이 되죠. 끌올, 뭐 끌어올려져서. 재발견, 맞아요. 역주행 뭐 다 비슷한 거가 될 그렇게 텐데. 해서 히트를 하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그 제가 있습니다. 다른 세션에서 아마 우리 1번 그 세션 K-팝 틱톡과 함께 날다를 네. 보시면 또 이해가 되실 텐데 네. 굉장히 다양한 그 유형이 있어요. 방금 네. 말한 명곡의 재발견도 있고요. 네. 어떤 거는 정말 그 특정한 장면의 연출을 위한 BGM으로서 적합한 노래가 또 뜨는 경우도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팬들이 스타를 뭐랄까요 띄워주는 거죠. 편집 영상 같은 네네네 걸로 그런 만드나요? 식으로 해서 이제 띄우는 그런 뭐 사례들도 있어서 사실 지금 이 틱톡을 활용해서 K-팝이 지금 뻗어나가고 있는 그런 방향성들이 이제 또 다양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그 다양한 사례들 가운데 사실 한국은 저는 진짜 본격적으로 이 틱톡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이야기하기 시작한 게 정말 그 작년에 아무 노래 챌린지가 기점이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해외 사례들을 보면 사실 훨씬 이전부터 또 지금 김영대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굉장히 좀 다양한 사례들로 이 틱톡을 활용해서 음악 산업에서 직접적으로 뭐 수익을 낸다거나 성공 사례를 만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제가 듣기로 우리 팀장님께서 팝 분야에 또 굉장히 좀 해박하시다고 들었거든요. 팝 쪽에서 조금 일을 해온 네. 게 있다 보니까 아니라고는 안 네. 하시는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많이 알고 있다.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좀 재밌는 사례들이 많았다고 네,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일단은 그 팝씬에서 제이슨 데룰로라는 아티스트 분이 있으세요. BTS와도 함께 작업을 맞습니다. 했었죠. 네. NCT랑도 했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그 2009년도에 이분이 데뷔를 했었는데 네. 2009년에 데뷔를 하고 나서 완전 히트곡들을 정말 많이 쏟아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아무래도 시대가 지나다 보니까 살짝 주춤하던 약간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맞아요. 틱톡이 올라오는 시기에 정말 틱톡을 너무 잘 활용하셨어요. 너무 그분이 그 플랫폼에 잘 맞게끔 그 컨텐츠도 만들고 해서 오히려 요즘 팬층에서는 틱톡커로 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이분은 정말 재밌는 틱톡커구나. 네. 약간 이런 이미지도 있는데 결국 그 이미지를 잘 활용하시다가 그 최근에 Savage Love라는 맞아요. 네. 곡이 이분이 이제 그 댄스 챌린지를 하셨죠. 네. 그 댄스 챌린지를 시작하셨는데 지금 동영상 수가 아니면 뷰수가 22억 정도 틱톡에서 22억 정도 되고 있고 네. 이게 그 심지어 틱톡커들이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만드는 영상들을 짜집기 해가지고 오피셜 뮤직비디오로도 내셨어요. 그리고 또 결국은 그렇게 돼가지고 이게 많이 유행이 됐고 네. 그래서 BTS 분과 또 이제 그쵸, 분들과 해서. 콜라보를 해서 빌보드 네. 1위까지 가기도 했죠.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사례로 틱톡에서 성공한 이런 사례로 많이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잊혀질 수도 있는 가수 혹은 딱 그 모멘텀 상업적인 모멘텀을 살짝 이제 놓친 맞아요. 가수들의 경우 틱톡을 통해서 완전 재발견되고 특히
뭐 제가 다른 세션에서 했던 얘기입니다만은 지금 세대가 이 MZ 세대가 음악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굉장히 탈맥락적이에요. 뭐 맞아요. 무슨 시대인지 누가 가수인지도 잘 모르고 제이슨 드룰러 같은 가수를 보고 신인 가수 아니야? 아 진짜 이럴 수 있는 활용 것도 있어서 제가 맞아요. 이걸 갑자기 비슷한 사례가 떠올랐는데 네. 요즘 세대들에게는 그 가수 권인하 씨 있잖아요. 아 그렇죠. 굉장히 잘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천둥오랑이. 그렇죠. 그분이 워낙에 그 SNS에서 맞아요. 커버곡을 많이 올리시잖아요. 얼마 전에 넥스트 레벨도 다시 맞아요. 부르셔가지고 지금 맞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재발견이 음. 가능할 수 있는 포맷이 또 틱톡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뭐 신곡이 나오면 마케팅을 열심히 해서 뭐 띄우고 하는 이런 흐름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좀 여러 사람들이 자유롭게 노래를 가지고 놀 수 있는 플랫폼들에서도 얼마든지 시대를 초월한 다양한 어떤 성공 사례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좀 재밌는 그렇죠. 시대가 되었다는 네. 생각이 확실히 들어요. 그렇다 보면 사실 그런 시대에 창작을 하고 홍보를 한다는 게 저는 너무 어려울 것 같은 새로운 거예요. 어떤 마인드가 그쵸. 요구가 될 것 같은데. 예전엔 그냥 뭐 작곡하면 되고 음. 홍보도 새로 나오면 뭐 방송국도 가고 뭐 아니, 작곡을 하면 된다니요. 그게 얼마나 아이, 어려운데. 제가 그렇게 뭐 쉽게 얘기한 건 아니고요. 치면 뭐툭 나오는 아니. 겁니까? 아, 제가 황토배님을 그렇게 얘기할 리는 없고요. 그러니까 고뇌 이렇게 촥. 예, 그렇죠. 죄송합니다. 고뇌. 제가 뭔가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자신의 어떤 창작력을 끌어올려서 새로운 작업을 세상에 내놓는다 정도까지만 생각해도 될 그쵸. 때도 있었고 또 홍보에 있어서도 정해져 있는 루트가 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어디에서 뭐가 터질지를 모르니까 여러 부분에서 진짜 좀 만들 때부터 고민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그 얘기부터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뭐 틱톡 얘기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소셜 미디어, SNS가 바꾼 이런 음악 산업의 전반적인 환경 내에서 뭐 홍보하시는 분이나 마케팅을 기획하시는 분 입장에서 혹은 곡을 쓰시는 분 입장에서 그 전 시대 뭐 그 전 시대도 우리 살아 보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살아봤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 살아본 사람으로서 그 어떤 그런 마인드셋 같은 거나 아니면 실제 접근 방식이 좀 바뀌는 것이 좀 맞아요. 느껴지시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이게 홍보의 무슨 플랫폼 이런 게 변화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더 또렷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서 뭐 안무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이렇게 회사에서 저는 뭐 안무를 제가 맡겨본 적도 쳐본 적도 없지만 네. 저도 이제 그 어떤 프로듀싱의 분야에 있다 보면 이렇게 따라 추기 쉬운 안무였으면 좋겠다. 후키한 안무였으면 좋겠다. 이것이 결국에는 똑같이 조금 더 쉬운 멜로디였으면 좋겠다. 조금 더 따라 부르기 쉬운 노래였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이제 인식이 되어 왔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따라하기 쉬운 걸 하면 그 다음은 이라는 게 항상 조금 과제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틱톡 같은 플랫폼을 활용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이제 어떻게 보면 또렷해지는 거죠. 목표점이. 네.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따라추기 쉬운 거라면 대중적이다라는 말처럼 좀 모호한 부분이 그렇죠. 있는데 네. 뭔가 틱톡이나 이런 네네. 곳에서 바이럴이 잘 될 만한 어떤 네네. 멜로디, 후크, 네. 안무에 대한 고민을 하시게 됐다는 거죠. 네. 그런 예를- 것도 재밌네요. 네. 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이런 생각을 잘 못했었는데 네. 그 온앤오프에 올해 나왔던 춤춰라는 곡이 있어요. 네네. 저는 이게 틱톡에서 대박이 날 줄 알았으나 기대했다. 네, 노렸다. 큰 기대를 가지고 나름 노린 게 있었어요. 진짜요? 네, 그 노래가 춤춰 하고 맞아요. 네 마디를 가수는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불러줘 보세요. 제가요? 네. 제가 감히. 네. 가수가 아무것도 안 하진 않지만 물론 이제 안무를 해요. 노래를 네. 부르지 않아요. 또 이제 맞아요. 춤춰 하고 또 네 마디를 노래하지 않아요. 네네네. 예, 하지만 그때 안무들이 굉장히 격한 안무들이 막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그 곡을 쓸 때 춤춰 한 다음에 당연히 전 작곡가니까 무슨 멜로디나 이런 가사로 하고 싶은 말들이 되게 많을 거잖아요, 당연히. 네네. 근데 춤춰 한 다음에 이거 여기 비워놓으면 네. 뭔가 놀 수 있겠다. 이런 그냥 확 구체적으로 생각을- 뭐라고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지만 네, 예를 들면 틱톡 같은 데서 누군가가 여기에서 지금 뭔가를 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 안무 역시 거기에 굉장히 격한 안무로 맞아요.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저는 더 확신이 들었죠. 이 터지겠다 틱톡에서. 되겠다. 네. 그렇게까지는 잘 되지 않았는데 틱톡에서
기대보다는 네, 아쉬웠다. 기대보다는 아쉬웠으나 네. 어쨌든 저 역시 만들면서 그런 걸 조금 인식을 하게 되더라고요. 평소에 사실 황현님 네. 같은 경우에는 좀 비우기보단 채우는 곡 작업에 좀 능하신 분이잖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약간 좀 빼면은 안 돼 같은 느낌으로 작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네. 그런 작업 자체가 황현님한테도 좀 이례적인 접근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데 이것 또한 제가 뭐 틱톡을 먼저 생각하고 혹은 이런 쇼폼 플랫폼 먼저 생각했다기보다는 네. 어떤 현재 그냥 트렌드 같은데 저도 어쨌든 최전방에서 그 물결이 있다 보니 네. 그런 생각들이 좀 자연스럽게 들어진 것 같아요. 예, 어쨌든 힙합 베이스고.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아 재밌네요. 그 혹시 네, 뭐 어떤 기획이나 마케팅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런 쇼폼 플랫폼, 뭐 혹은 SNS로의 전환, 혹은 틱톡 뭐 얘기는 우리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어떤 진짜 직접적으로 변화를 이끌어내거나 혹은 그래야 되겠다. 방금 황현님처럼 내가 이런 것들은 혹시 이렇게 활용될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지. 제가 직접 마케팅을 하면서 봤을 때 요즘 느끼는 게 신곡 홍보랑 구보 홍보에 있어서 네. 그렇게 많이 그 거리감이 없어진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나온 음반이나 맞습니다. 막 따끈따끈 나온 음반이나 홍보에 그렇죠. 있어서 큰 어떤 그렇죠. 어떻게 차이가 보면은 그 아티스트 분들이 그리고 가수 여러 아티스트 분들이 신곡을 내는 시기가 있고 그리고 그쵸? 쉬는 시기들이 있잖아요. 그쵸. 맞아요. 근데 그런 시기에도 그분의 예전 음반들이 홍보가 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자면 요즘에 국내 사례로 봤을 때는 디앵님의 오하요 마이 나이트 네, 네, 맞아요. 그게 신곡으로 아시는 분들이 되게 많지만 그쵸. 이게 맞아요. 몇 년 전에 나온 곡이기도 하고 모르면 신곡이에요, 사실. 맞아요. 그렇죠. 요즘에 예. 거의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또 쇼님의 웨이백홈이라는 네. 노래가 있는데 그 곡은 꾸준히 틱톡을 통해서 계속 그 사랑을 받고 있으시더라고요. 그게 네. 그 많은 분들이 커버도 해주시기도 하고 네. 그리고 그 BGM으로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가사가 웨이백홈이니까 되게 서정적이고 네. 누구한테 돌아가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제목을 잘 지어야 돼. 제목. 그렇죠. 그런 식으로도 되게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해외 사례를 조금만 더 네.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플리드우드 맥이라는 Dreams. 밴드, 네, 너무 드림스라는 아 그건 뭐 좋아요. 갑자기 등장했어요. 거의 40년 된 네, 곡이 그게 그 영미 밴드고 맞아요. 67년도 네. 그쯤에 맞습니다. 결성을 맞아요. 하시고 네. 이 곡은 77년도에 나왔어요. 사실 플리트우드 맥은 저희 그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이 좋아할 만한 연령. 아니 저는 진짜 제 세대도 아니에요.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뉴키즈 언더 윗세대. 블럭 그럼요. 그렇죠. NKOTV 세대잖아요. 남궁 오픈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노래가 정말 다시 히트를 하고 또 많은 그 젊은 세대들이 사랑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쵸. 그때 정말 이 재밌는 플랫폼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세션에서 한 얘기인데 네. 19세기 밴 노래도 다시 돌아오고. 네. 정말 네, 엄청나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맥락이 일단 없고 시공을 진짜 뭐 약간 SF 같은 느낌인데 시공을 초월해서 뜰 곡은 뜨고 네. 예, 다시 소환될 곡은 소환되는 이런 지금 현상이 아닌가 싶어요. 드림스 같은 경우에도 일종의 챌린지로 떴잖아요. 그쵸. 그 맞습니다. 크랜베리 주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게 그 운전을 하시다가 갑자기 차가 고장 나가지고 그분이 뭐 아이다호 사시는 분이었나? 뭐 아무튼 뭐 뭐 시골 사시는 분인데. 맞아요, 네, 맞아요. 어디 네, 사시는 네. 분인데 그냥 어떻게 갈 수가 없다 보니까 그냥 네. 스케이트보드를 맞아요. 꺼내가지고 그쵸. 그냥 되게 그냥 스무드하게 스케이트보드 타시면서 네. 이제 그 크랜베리 주스를 마시는 영상이 맞아요. 이유 모르게 그냥 바이럴이 됐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그 크랜베리 주스를 마시면서 그 노래를 듣는 맞아요. 그 챌린지가 인기가 있었죠. 참. 심지어 그 밴드의 공식 틱톡 계정이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거기 그 밴드 창시자였던 네. 믹 플릿우드 네. 분이 지금 74세 네. 이신데도 똑같이 그 챌린지를 패러디하시면서 이 곡이 결국 다시 44년 만에 43년 만에 맞아요. 빌보드 차트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편은 궁금한 게 신곡은 우리가 신곡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홍보해야 되겠다. 그걸 뭐 기획사나 홍보하는 쪽에서나 다 그런 의식이 있는데 구보나 지나간 노래들은 단순히 신곡 플랫만 보는 게 아니고 네. 지금 어떤 게 유행하고 틱톡 상에서 어떤 게 뜨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또 스트리밍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그런 데이터들을 보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는 지금은 또 한 사이클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챌린지로 뜨고 그 곡이 화제가 되면은 그게 다시 음원 시장으로 넘어가서 맞습니다. 맞아요. 실제 이제 음원 수익으로까지 연결되는. 그리고 다시 막 무대를 보여주거나 이런 아티스트들도 많이 맞아요. 일어나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진짜 재밌는 선순환인데 그러면 그냥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 우리 황토배님은 만약에 네. 자신의 곡 중에서 네네. 이거 요즘에 다시 틱톡에서 좀 띄우려면 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해 보신 곡 있으세요?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없었지만- 여기부터 중요한 거예요. 네. 없었는데요. 네.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쭉 듣다 보니 다 뭔가 이 뭐랄까 어떤 되게 자연스러운 흐름에 네. 딱 그 상황이 놓인 영상이 있으면 네. 어떤 곡이든 이게 어떻게 터질지는 그쵸.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그쵸. 드네요. 그쵸, 그쵸.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나온 네. 오빠 나빠라는 발라드 노래가 있어요. 아, 발라드 그쵸, 곡이 그쵸. 있어요. 그것도 유명하죠. 예, 그게 이제 후렴구 가사가 나랑 밥 한 번 먹는 게 그렇게 힘든가요라는 맞아요, 맞아요. 되게 처절한 발라드 곡이거든요. 근데 그러셨어요. 왜 처절한데 웃음이 나오지? 예. 이런 것도 되게 틱톡에서 되게 하나의 어떤 밈 같은 걸로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도 아, 들어요. 막 이렇게 오빠가 막 나쁘다고 막 하는 거야. 아, 네. 오빠를 구박하는 막 이렇게 서사인가요? 오빠를 막 네. 그런 걸로. 때리는 거지. 아니면 뭐 짝사랑 챌린지 뭐 이런 그러니까 거. 막 약간 아. 그렇게 뭐 네. 내 마음을 못 알아줘 이렇게 하는데 거기다가 네. 탁 오빠 아빠 아, 오빠가 예, 예. 나오는 순간 약간 갸웃해지지만 근데 네네. 역시 이게 X세대 감성이야. 이게 틱톡이라거나 혹은 쇼폼 콘텐츠라는 것들 혹은 챌린지라는 것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가사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쵸. 네. 단순히 뭐 좋은 멜로디나 좋은 노래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그 시츄에이션에 맞는 어떤 가사 중요하죠. 네. 노랫말, 메시지 음, 같은 것들도 결국에는 예전과는 다르게 새로운 어떤 측면으로 접근해서 이 노래를 다시 띄울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는 전체 가사가 뭐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전체 가사가 다 해당이 안 돼도 돼요. 특정한 구절, 네네. 네, 특정한 구절에서 계속 그 후키하게 반복될 수 있는 어떤 그 노래 전체 뭐 주제 의식은 그게 아니더라도 맞아요. 그 단어가 그 해당 영상 밈과 딱 맞아 떨어지기만 음. 하면 사실은 파괴력이 높을 수밖에 아까 없는. 얘기하신 것처럼 뭐 웨이백 홈 같은 그런 뭐, 제목이라면 그렇죠. 이제 제목에서 주는 네, 인상도 뭐 있을 수 돌아가는 있는 맞습니다. 어떤 그런 정서 같은 것들이 살아난달지. 그리고 꼭 이게 그 훅 부분이 아니더라도 그냥 가사적으로 되게 전반적으로 괜찮으면은 사실 그 챌린지로 많이 그 틱톡을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BGM으로 활용하시는 음. 분들도 맞아요. 정말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좋은 가사, 좋은 음악을 단순히 챌린지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BGM을 통해서 자기의 이제 감정이나 지금 일상을 공유할 수 있는 그렇게도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정말 그 만드는 사람이 꼭 우리가 예전에 과거에 이야기했던 창작자뿐만이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들이 창작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네.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제2의 창조를 이런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분들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너무 네. 좀 재미있는 변화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러면은 딱 드는 질문 중 하나가 네. 우리 황토배님 계시지만은 황토벤 돼버림. 돼버렸는데 네. 그러면 이렇게 정말 직접적으로 아예 네네. 정말 톡 까놓고 네. 우리는 이거 틱톡 챌린지에 이번에 한번 밀어보려고 하는 그런 곡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진짜 그런 특정한 뭐 요구나 왜 우리 K-팝에서는 그쵸. 이제 뭐 리드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쵸. 네. 애초에 곡을 네. 부탁할 때 뭐 누구 스타일대로 해줬으면 네. 좋겠다라고 하는 회의도 것처럼 많이 하고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아예 틱톡이라는 거를 딱 그게 테마로 제시하고 곡 작업을 의뢰했다거나 그런 사례도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적은 그런 아니고 적은 아, 아직 그 없었어요. 정도는 네. 그것이 어쩌면 틱톡이라는 것이 주는 특수성 때문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틱톡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틱톡을 노려요 회사에서 했을 때 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웃긴 걸 만들어야 돼? 부터 시작해서 네. 아니면 뭐 어떤 걸 만들어야 되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회사에서는 그렇게 의뢰를 하지는 않는 편인 것 같고요. 단 그런 경우는 있어요. 요즘에는 어떤 곡이 나오든 다 아이돌 같은 경우에 챌린지를 다 만들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챌린지가 네.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저거 좀 안 어울리는데 저 노래는 챌린지할 구간이 없는데 네네. 억지로 끄집어내서 만드는 그런 피로감도 그쵸. 오히려 생긴 것 같아요. 네. 약간 그것도 생각하지 못했던 저는 부분인데.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컴백 같은 거 그룹들이 하면 네. 포인트 안무 굳이 없는데 포인트 안무를 꼭 이야기해야 되고 억지로 짜내는 것 같은. 네네 뭔가 네네. 항상 요구되는 뭐 예를 들면 1위 후보 어떤 공약 같은 것들 꼭 필수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남들 다 하니까 네. 해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피로도나 같은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중들이 그것을 접할 때도 음. 억지로 만든 부분과 자연스럽게 인기가 발화되는 부분은 굉장히 그렇죠. 다를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듣기에 사실 이런 안무 같은 것들 짜시는 분들, 구상하시는 분들도 네. 사실 동작이라는 게 뭐 거의 막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가 음악만 뭐 음이 한계가 있다는 게 아니라 동작 자체도 한계가 있는데 매번 이거는 챌린지를 위해서 이런 포인트 안무를 넣어야 돼 하는 것도 이게 기계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좀 피로도가
수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제 김영래 평론가님께서 질문 주신 거에서는 조금 먼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게 더 재밌을 때가 있어요. 어떤 거를 가지고 이렇게 딱 나왔다기보다는 그 믹스가 되는 건 거죠. 어쨌든 다 참여되는 컨텐츠다 보니까 전 믹스에서 완전 좀 새로웠던 게 그 올해 초까지를 이제 뒤흔들었던 제로투 같은 네네. 경우에 전혀 다른 음악 두 개가 이렇게 합쳐져서 네. 애니메이션과 결합돼서 이렇게 올라오는 현상을 보면서 이거는 어쩌면 우리가 막 그 창작자가 만들려고 해서 만들어지는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런 맞아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어떤 숏폼 콘텐츠나 혹은 이제 틱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를 보고 있다 보면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이거 예전에 후크송 같은 것과 좀 흡사한 부분이 있지 않냐?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그쵸? 했어요. 한 그러니까 10년, 15년 전에 그 왜 똑같이 뭐 텔미,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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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이런 것들이 연불 정말 같은 약간 말도 쏘리, 안 되는 모든 곡들에 이것이 활용이 될 때가 무조건 있었고, 들어가야 네, 되고 맞아요. 심지어는 그래서 아직도 해외에서는 네. K-팝의 특징하고 분류를 할 맞아요. 때 훅송. 훅송 맞아요.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얘기를 해보면 해볼수록 사실 지금의 어떤 틱톡 같은 숏폼 콘텐츠의 유행과 후크송의 유행은 굉장히 좀 큰 차이가 있어 보이는 느낌이네요. 현재 유행하는 틱톡 이제 플랫폼을 이제 국한해서 얘기를 하자면 네. 현재 틱톡 같은 플랫폼에서 유행하는 곡들이 저는 어쨌든 후크송이라는 것을 거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후크송의 하나의 진화 같은 네, 진화 버전이라고 생각하는데 후크송은 그냥 일방적이었다면 그냥 약간 예. 먹여주는. 나 이걸, 후크야. 이걸 먹어라. 세뇌시키는. 네, 이런 느낌. 그렇다면 지금은 이걸 가지고 얘는 이렇게 놀고 쟤는 저렇게 놀고 하기 더 쉬운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자율 참여형으로 변화하지 않았나. 그렇게 이런 생각도 네. 해보네요. 아마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후크라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후크를 먼저 생각하고 나머지를 어떻게 보면 까는 그런 식의 곡 구성이 네, 가능하지만 맞아요. 지금 나오는 숏폼 콘텐츠 상에서 유행하는 거는 꼭 그게 아까도 비슷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꼭 딱 후크송이기 때문에 챌린저블한 건 아니다. 맞습니다. 네. 그냥 진짜 가사랑 그냥 곡 구성이 진짜 곡이 좋아가지고 이게 유행이 되는 것도 있고 틱톡 네. 안에서도 굳이 이게 후크송이고 어디가 딱 어느 구간이 너무 이제 중독성이어서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좋은 곡이어서 이렇게 잘 쓰여지고 그 BGM 쓰이듯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호감도적인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곡이 뭔가 모르게 계속 좀 자꾸 듣고 싶고 네. 반복해서 듣고 싶고 짧은 구간만을 들어도 또 매력 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뭐 후크냐 아니냐 이런 걸 떠나서 그 곡이 갖고 있는 어떤 매력, 파워 이런 면에도 다 연결돼 있지 않나 이런 또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실제로 네. 그 싱어송라이터 분들도 그 틱톡을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데 오. 그분들이 이제 그 싱어송라이터 분들뿐만이 아니라 가창하시는 분들도 똑같고 이게 단순히 그냥 챌린지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그 어쿠스틱 기타를 치면서 어떤 구간을 비워둔 다음에 다른 틱톡 크리에이터 분들과 듀엣으로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맞아요. 보여주시고 참여 유도 최근에 그런 약간 듀엣 콘텐츠들이 되게 네.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이 코로나 시국에 다들 집에서 혼자 있으니까 그렇게 아티스트가 우리 같이 불러요, 혹은 여기에 맞춰서 노래해봐요 같은 뭐 그런 거 제시로 사실 많이 뭐 한 꽤 오래됐죠. 네. 아티스트가 1절 뭐 첫 소절 부르고 두 번째 맞아요. 소절 비워두고 하면은 네. 그거 이렇게 채워서 보내갖고 뭐 그걸 오디션 같이 보기도 맞아요, 하고 맞아요. 그런 콘텐츠가 있었는데 네. 네, 저희도 저희 모노트리에서도 네. 약간 홍보일 수 있는데 홍보하세요. 네네. 마음껏 괜찮습니다. 하시죠. 네. 네. 저희 모노트리에서도 그 옐로라는 가수가 제작을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는데 싱가포르 여자 가수와 네. 저희 이제 옐로와 같이 듀엣을 발표한 게 있어요. 네네. 예, 듀엣 발표했는데 원래는 작년 초만 해도 이렇게 만나서 뭔가의 컨텐츠를 만들자 하다가 이게 잘 안 되어서 그래서 그 말씀해주신 그 듀엣인데 실제 음원과는 좀 다르게 가사 단어 하나 이렇게 예. 옐로는 요 단어, 이 사람은 요 단어 이런 약간 식으로 꼴로주처럼 노래를 만드는 건가요? 그렇게 그러면? 해서 컨텐츠를 만드는 소절 바이 거예요. 소절이 아니라 진짜 네. 단어 단어 바이 단어로 네. 그건 진짜 새로운 방식이네요. 예를 들어서 뭐 yes, I, am 뭐 이런 식으로 뭐 네네. 하나 하나씩 다
아, 예, 이렇게 그런 또 식으로 배워갑니다. 그러니까요. 그 옛날에 복면가왕에서 한번 했던 것 같아. 아니 복면가왕이 아니라고 뭐죠? 히든싱어 같은 데서 했던 것 같아. 아, 원조 한 소절, 가수랑 근데 그건 한 소절이라도 되잖아요. 근데 이건 어. 단어, 와 진짜 아. 음절까지 이제 잘라서 그 신기하다고 뭔가 진짜. 네. 나눠가면서 부를 수 있다는 게 그러네요. 아 예전에는 진짜 뭔가 노래 단위로 생각하던 때에는 상상도 못하는 각종 어떤 창작과 혹은 재미있게 창작물을 가지고 노는 여러 가지 컨셉들이 생겨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새삼 드네요. 근데 이게 그 뭐 쇼폼이든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음반 업계에서 진화되는 하나의 흐름인데 맞습니다. 이렇게 포맷이 변화해서 거기에 맞춘 음악들이 등장하고 이런 게 최근의 일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예, 네. 예전부터 그 특히 해외에 있어서는 라디오가 너무나도 최고죠, 중요했기 라디오. 때문에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되게 긴 노래보다는 최대한 라디오 에딧을 만들어 라디오 맞아요, 에디트. 라디오 네, 에디트 그래서 있었죠. 라디오 DJ들이 이제 좀 쉽게 그 짧은 시간에 틀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기 3분이 때문에 넘어가면 안 되는 그러니까 뭐 한 그런 6, 거죠. 7분 되면 3분 30초 정도 4분까지 돼서 4분 미만 괄호 최대한. 열고 그렇죠. 라디오 라디오 에디트라고 에디트. 해서 그렇죠. 앨범에 네. 넣었었죠. 근데 맞아요. 최근에는 이런 트렌드 그런 쇼폼 트렌드일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음. 짧은 곡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아, 작년, 재작년에 히트했던 곡들 중에서 정말 뭐 2분, 2분 때, 때. 1분 때 곡들도 네. 정말 많았고 그 빌보드 차트에서 최장 기간 동안 1위를 했던 그 유명한 곡 있지 않습니까? 올타임 맞습니다. 로드. 로드. 릴나섹스 같은 경우도 그 짧은 시간이라는 것이 또 히트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다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아, 얘기를 듣다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네. 게 그 제가 기억하기로 50년대 네. 팝에서는 또 되게 짧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짧았죠. 아, 예, 맞아요. 그때는 매체의 특수성 때문에 그 매체 담는 길이가 정해져 네. 있다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짧았다면 현재는 사람들이 이것을 인식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되게 짧아지기 때문에 네. 또 짧아지는 게 아닐까라는 사실 생각이. 매체는 뭐 얼마든지 네. 더 긴 시간을 담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사람들의 뭐랄까요? 아무튼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이는 시간 그렇죠. 뭐 이런 것도 관련이 될 수가 있겠고. 너무 많은 정보가 있다 보니까 네. 네. 옛날에는 노래가 일단 라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라떼는 말이야. 예. 노래마다 다 전주가 있었다고. 아 그럼요. 그리고 간주가 있었어요. 아 그렇죠. 우리 미들 에잇이라 그러잖아. 거기에서 막 16도 있어. 16도. 8마디 16마디 막 기타 막 우와 막 기타 이런 거 솔로가 꼭 많았잖아요. 들어가야지. 네. 그리고 1절하고 2절을 이렇게 붙이는 것도 굉장히 그게 90년대 한 말쯤에나 맞아요. 돼야 나온 거예요. 파격적인 파격적인 거죠. 네. 네, 바로 2절이 나오는 거. 네. 그 후주도 있고 예. 거기다 페이드아웃을 하잖아요. 라떼 잘 라떼는 들었습니다. 편집해 저- 주시고요. 네. 아니 근데 저는 정말 좀 이 이야기 자체가 너무 재미있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뭐 요즘 틱톡이 뭐야 도대체 그게 뭔지 모르겠어 어려워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이런 변화들이 매체의 발달이나 혹은 그에 따라서 바뀌는 어떤 사람의 인식에 따라서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하고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새삼 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라떼라서 약간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을 뿐이지 계속해서 이 흐름 같은 걸 따라가는 건 확실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나 혹은 창작하는 사람으로서 의미가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특히 이 틱톡이나 최근에 이제 유행하는 쇼폼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짧다는 것만 많은 분들이 많이 인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소비자가 충분히 참여를 할 수 있는 참여형 콘텐츠라는 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사실 맞아요. 포인트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인게이지먼트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인게이지먼트가 맞아요. 단순히 이제 뭐 좋아요를 누른다든지 공유하고 리트윗하는 거를 넘어서서 맞아요. 이제 참여해서 크리에이터가 되는 맞아요. 틱톡 크리에이터가 된다라는 거가 최근에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누구나 창작을 할 수 있고 누구나 홍보와 누구나 뭔가 제2의 어떤 창작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그러니까 거잖아요. 센터가 하나가 있어갖고 딱 그 센터에서 모든 이끄는 컨텐츠 게 아니고. 그렇죠 이끄는 게 아니라 맞아요. 다양한 코어에서 다양한 네. 방향으로 이제 전개가 된다. 그게 너무 궁금한데 이런 변화들은 사실은 두 분 다 인식하고 체감하고 계실 거잖아요. 네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뭐랄까 좀 이게 가장 크게 변했다거나 혹은 이런 부분에서 좀 인사이트를 얻는다 하신 것이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그 소비자가 창작자가 되고 네. 창작자가 틱톡 크리에이터가 되고 그 틱톡 크리에이터가 아티스트가 되고 음. 또 비슷한 그 크리에이터 혹은 아티스트들과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또 소비자에게 알맞는 컨텐츠가
그리고 또 예술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계속 변형되면서 진화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 인상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전엔 좀 상상하기 힘들었던 풍경이라서 혹시 그런 네. 데서 좀 자극을 받았다거나 내 걸 가지고 이렇게 놀았어? 라고 아니면은 뭐 재밌었던 내가 것도 직접 한번 해봐야겠다. 나도 작곡만 할 게 아니라 비밀스럽게 크리에이터로서 아, 저 해도 될 것 같은데 그죠? 준비 중이다. 네. 크리에이터로서는 아직 조금 용기가 없고요. 네. 그런데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지금 현재 많은 대중들이 바라는 거는 네. 과거와 달라진 점이 히어로가 아니구나. 예전에는 어떤 TV에 딱 나오는 히어로한테 뭐 되게 집중됐다면 지금은 옆집 친구도 틱톡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 세상. 맞아요.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막 많아지면서 사실 혼란스럽기는 해요. 어떤 부분이 가장 혼란스럽냐면 어떤 틱톡을 봤을 때 유행하는 컨텐츠를 봤을 때 이 사실 대중문화에서 퀄리티의 레벨을 정한다라는 말은 되게 어폐가 있는 말이긴 하지만 이게 좋은 건가? 이런 가치 판단이 조금은 모호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충분히 할 수 있는 네. 생각이죠. 맞아요. 만드시는 분 입장에서는. 네네. 음. 그래서 제가 스스로 뭔가를 만들 때 나의 음악으로 저는 이제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네. 이 음악에서의 가치 판단만은 조금 나만의 기준을 조금 더 견고하게 만들어야겠다라는 결론을 저는 좀 내리게 되었고요. 안 네. 그래도 사실 저는 그게 좀 궁금했어요. 요즘 뭐 각종 OTT도 그렇고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새로운 플랫폼들도 그렇긴 하지만 결국에는 그런 것들의 발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뿌리 같은 것들은 변하지 않는 게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 가령 창작에서의 창작의 본질이 바뀐 거는 아니다. 맞아요. 우리가 이런 새로운 플랫폼에서 적응을 하고 음. 그거를 또 종종 껴안고 가기도 하지만 뭐 영향을 받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하죠. 네. 그리고 사실은 그게 영리한 또 선택이기도 그쵸. 하고 하지만 본질이 바뀐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또 오늘 또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훈훈하게 자연스럽게 결론이 난 것 같은데요. 근데 아니 진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모든 것들에 바뀌는데 모습을 바꾸고 장르를 바꾸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 두 분께서 또 앞으로도 이렇게 격변하는 시대에 자신의 뿌리를 잘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혹시 세션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서 어떠셨는지 간단한 소감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되게 많은 생각이 들게 된 것 같네요. 저도 이렇게 내용을 준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왔지만 또 다른 의견들을 들으면서 제가 알고 있는 거에서 좀 더 딥하게 알 수 있게 된 것 같고 또 창작자님의 이제 시선에서 바라보는 그리고 또 마케터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또 맞아요. 되게 비슷한 부분들도 많아서 네,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황 의원님은 네. 어떠세요? 저도 저는 오늘 여기 오면서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하지? 네, 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왔어요. 가장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근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카페에서 네,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그렇잖아요. 이런 수다를 나누다 보면 네, 오히려 더 리프레시하게 맞아요. 예, 저도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많은 부분이 환기가 된 것 같고 네. 저 스스로도 정립이 된 것 같고 그리고 또 많은 부분 배우게 된 것 같아서 네. 되게 좋습니다. 왠지 언젠가 크리에이터로 황 의원님을 어딘가에서 만날 수 있지 아니 저는 않을까. 크리에이터가 뭔가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죠. 저는 잘은 모르겠는데 예. 네. 괜히 그래 보여. 아 그러면 어쨌든 틱톡을 제가 메타버스화하여 네. 그 필터가 되게 좋거든요. 아니 얘기 저인지 들어보니까 모르게 필터 좋아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했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것이 또 하나의 메타버스지 않나. 그럼 약간 부캐 예. 만드실 예정? 저라고 얘기 절대 안 할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럼, 예. 오늘 이렇게 한번 틱톡을 주제로 했지만 네. 그 외에도 우리가 뭐 음악을 만드는 사람, 홍보하는 사람 이런 관점에서 또 우리가 평론하는 사람의 이야기까지 아무튼 색다른 시각 보시는 분들께서 얻어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희는 네. 또 막 이런저런 아무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또 받아가시는 인사이트는 다르실 것 같아서 그렇죠. 재미있는 알아서 반응들, 찾아가시라. 요즘은 그런 시대다. 네네네. 많은 반응들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나와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요. 저희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